이거 진짜 장난 아니다. 이런 느낌이구나. 괜찮아. 원장님 유튜브 아직 쪼렙이어가지고 너가 뭐 그렇게 부담 가질 정도의 뭐 그런 레벨의 유튜브는 아니니까. 안녕하세요. 헤어를 디자인하는 남자 석삼입니다. 안녕하세요. 초이인구에서 5개월째. 안녕하세요. 헤어를 디자인하는 남자 석삼입니다. 안녕하세요. 초이인구에서 5개월째 일하고 있는 지우입니다. 자, 우리 지훈님이 저랑 같이 일을 한 지 약 한 5개월 정도 됐고요. 좋아요. 자, 오늘 컨텐츠는 미용 경력 5개월 차 인턴이 원장님에게 묻는다.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럼프가 오면은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하는지. 인턴으로서 뭐 보통 369, 네. 369라는 얘기가 있는데, 근데 이건 뭐 미용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에서 모든 뭐 회사원들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자, 지우님은 슬럼프가 왜 온다고 생각해요? 맨날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그게 좀 지겨워진다 싶을 때 오지 않나요? 맞아. 그럴 수 있지. 자, 제가 생각하는 슬럼프가 오는 이유는 그게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 뭐냐면 보통 사람은 이렇게 약간 무료하거나 매너리즘에 빠지면 슬럼프가 오잖아요. 네. 근데 그 매너리즘이나 그런 무료함이 왜 오는 걸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목표가 없기 때문에 슬럼프가 오는 것 같아요. 전문 기술 직종인데 이런 게 하루아침에 이제 이루어지지는 않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 기술을 배우고 어떤 미용도 요즘에는 옛날처럼 뭐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제 시스템화가 잘 되어 있어요. 뭔가를 배우고 그거를 성취하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돼야 되는데, 근데 내가 뭔가를 배웠는데 연습은 하기 싫어. 근데 노력도 하기가 좀 귀찮은 거야. 왜냐면 놀아야 되고 뭐 잠도 자야 되고 뭐 할 것도 너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내가 이제 본분을 잊고 약간 내가 배워야 되는 기술적인 부분들을 소홀히 하게 되는 거지.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기술적인 정체가 오고, 근데 이런 게 경력이 얼마 안 됐을 때는 별로 안 오는 것 같아. 근데 오히려 뭐 6개월 차, 한 1년 차가 다 되면은 그때는 어느 정도 기본기는 좀 다져졌고 뭔가 이제 거기에서 점프를 할 때까지의 좀 갭이 있단 말이지. 네. 근데 그 갭을 뛰어넘지 못하고 그 사이에서 막 이제 헤매는 거야. 근데 그걸 뛰어넘기 위해서 내가 목표를 가지고 뭔가 언제까지 내가 이걸 해낼 것이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목표를 향해 막 앞만 보고 달려가면서 열심히 연습을 하면 사실 슬럼프가 올 일이 없는데, 내가 이제 너무 연습도 안 하지만 그걸 나도 알고는 있어. 알고는 있는데 그냥 핑계를 대는 거지. 나 슬럼프야 이러면서. 그럼 내가 생각했을 땐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이게 항상 뭔가 일을 할 때 또는 이제 내가 뭔가를 목표를 하고 있으면은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뛰어가거나 아니면 너무 힘들면은 천천히 걸어가더라도 저 앞에 목표점을 향해서 계속 가야 되거든. 근데 그거를 잊어버리는 순간 슬럼프가 오는 것 같아. 인턴 생활을 그러니까 매장 한 곳에서만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조금 다양하게 이렇게 여러 군데를 가서 하는 게 좋은 건지. 근데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 왜냐하면 또는 여러 미용실을 이렇게 전전하면서 기술을 배우면 뭔가 다양한 것들을 보면서 또는 다양한 사람의 기술을 배울 수도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네. 또 한편으로는 다양하게 다니다 보면 내가 보는 눈만 너무 높아지고 생각만 너무 많아져서 내 기술은 모자른데 내 눈높이만 너무 높아지는, 그게 너무 생각만 많아지는 좀 그런 상황이 나중에는 발생을 할 수도 있고,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추구하는 어떤 앞으로의 미용사의 모습이 있잖아, 그죠? 헤어 디자이너로서 내가 어떻게 가야 할 방향이라든지 뭔가 그런 거를 그래도 나름 생각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어느 샵에서 일을 하든 아니면 어떤 선생님과 일을 하든 내가 뭔가 기대하는 그 기대치에 어느 정도 부합을 해주는 그런 이제 스승님을 만난다면 굳이 여러 군데를 옮기지 않고 그 사람한테 정말 집중적으로 기술을 배워서 얼른 나의 어떤 그런 테크닉들을 빨리 개발을 하고 익숙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 내가 이제 뭐 다양하게 기술을 배우려고 하면 이 샵에서 뭐 몇 개월, 요 샵에서 또 몇 개월, 또 이 샵에서 또 몇 개월,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결국에 나중에 나한테 남는 거는 별로 없다는 거지. 근데 그런 경우는 또 있겠죠. 내가 드라이를 너무 배우고 싶은데 드라이 너무 잘하는 선생님을 찾아가서 막 1년 또는 2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분의 어떤 기술과 노하우를 내가 어느 정도 습득할 때까지 거기서 꾸준히 배워. 그리고 나는 이제 뭔가 스타일링이라든지 펌을 너무 잘하고 싶어. 그래서 또 그런 분을 찾아가서 그 샵에서 또 1년, 2년 이 정도의 긴 시간을 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그 기술을 습득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기술을 배워나가겠다고 하면, 그러면은 샵을 좀 이렇게 옮겨보는 것도 괜찮기는 한데 사실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하긴 쉽지 않지. 왜냐하면 대부분은 빨리 디자이너를 하고 싶고 빨리 내 샵을 하고 싶고
이런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그게 현실성과는 좀 맞지는 않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많이 옮기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좋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신 내가 정말 추구하는 미용사의 길, 내가 어떤 바라보는 내 앞으로의 어떤 비전, 이런 것들이 내가 생각했을 때 지금 나를 가르쳐주는 이 선생님이 그런 부분에서 맞다, 그러면은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직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디자이너가 되었는데 이제 저희 고객들을 어떻게 하면은 유지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지금부터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 좋은 고민이야. 아직 디자이너가 되지도 않았는데 나중을 이제 생각하면서 디자이너가 됐을 때 고객을 어떻게 유치하면 될지, 그리고 어떻게 그 고객을 유지하면 될지, 왜 이런 고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요즘 사실 미용사도 너무 많고 미용실도 너무 많고, 우리 샵이 있는 이 군자동만 해도 크고 작은 미용실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단 말이지. 그럼 어찌됐든 우리에게는 모두 다 경쟁자란 말이죠. 그럼 나중에 지훈님이 디자이너 됐을 때도 모두가 경쟁자인 거야. 근데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정말 나를 찾아주는 기존 고객이 제일 중요하다. 근데 대부분의 디자이너가 되면은 보통 신규 고객들에게 집중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놓치는 게 되게 많은 거지. 근데 나는 신규 고객을 한 명이라도 더 받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신규 고객을 몇 명을 받았는데 그 몇 명 중에서 꼭 몇 명은 나를 다시 찾아오게끔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늘 내가 맞이하게 된 고객님이 꼭 다음에 또 나를 찾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근데 이런 생각이 약간 내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면은 오늘 오는 이 고객에게 굉장히 최선을 다하게 되고, 물론 이제 뭐 내가 기술이 좀 부족해서 고객에게 100% 마음에 들게 머리를 해드릴 수 없더라도, 근데 고객은 그거를 느껴. 이 디자이너가 정말 나한테 최선을 다하는구나. 그러면은 뭔가 그런 요소에서 고객은 감동을 받는다고. 그럼 내가 비단 머리를 정말 난해하게 막 휘황찬란하게 망쳐놓지만 않는 이상은 그 고객은 다시 나를 기억하고 찾아오게 돼요. 왜냐면 그게 약간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 요새는 이런 흐름이 옛날처럼 뭔가 나 머리만 잘한다고 고객이 나를 찾아오는 그런 시대는 아니거든. 고객의 뭔가 마음속을 건드리는, 좀 감동을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면 당연히 고객은 따라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객님에게 이제 실수를 했을 때 대처 방법은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그냥 인정을 하면 되는 것 같아. 그거는 되게 간단해. 고객들에게 분명히 나도 모르게 정말 뜬금없이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 뭐 중화제를 얼굴에 흘린다든지, 샴푸를 하는데 물 조절을 뭐가 좀 잘 못해가지고 좀 그럴 수도 있고, 커트를 했는데 누가 봐도 짝짝이로 잘라놓을 수도 있는 거고, 나도 모르게 숱을 치려고 했는데 커트 가위로 잘라가지고 막 숭둥 자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냥 내가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인정을 하고 고객님에게 사과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게 제일 먼저인 것 같아. 왜냐면 내가 딱 실수를 하는 순간 이걸 어떻게 감추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실수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가 무조건 먼저 나가야 되는 것 같아. 그 잘못을 빨리 인정을 하고 빨리 사과를 하고 그 후에 대한 어떻게 대처를 해줄 것인가를 논의를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헤어 디자이너가 됐을 때 얼마를 벌어야, 그러니까 이 정도는 벌어야 잘 번다. 헤어 디자이너가 됐을 때 그래도 이 정도는 좀 벌어야 되지 않나. 근데 이거는 약간 좀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 어떤 사람은 200만 원만 벌어도 이 정도면 됐어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한 300~400만 원 이상은 그래도 돈을 벌어야 그래 됐어.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600만 원, 700만 원을 버는데도 모자라 하는 사람이 있고. 진짜 이거는 약간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환경 또는 내 라이프 스타일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나. 내가 이제 얼마를 벌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단 그래도 내가 미용사가 됐는데 헤어 디자이너인데 난 프로페셔널인데 그래도 내가 한 이만큼은 돈을 벌어야 되지 않나? 라는 이 기준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은 적어도 내가 그 정도의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그런 노력을 한단 말이지. 헤어 디자이너라는 이 직업이 수입의 격차가 엄청 커. 진짜 다 따져보면은 그래도 요즘에는 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법적으로 보호를 해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디자이너들도 어느 정도는 그 하한가가 조금 올라갔어.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보통 200만 원 초반 디자이너 되면 그래도 200만 원 한 초반은 벌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비용에 대한 좀 애정을 가지고 있고 내 직업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조금만 갖고 있고, 그러면 한 300만 원 정도의 월급은 그래도
좀 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약간 기본빵이라고 하죠. 아. 근데 내가 만약에 그 정도를 못 벌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약간 다시 생각해 봐야 돼. 지금 나의 포지션을. 그래서 내가 어떤 그 포지션 이상으로 넘어가기 위해 노력을 해야 돼. 그래도 디자이너가 되면 한 돈 500만 원 정도 이상의 연봉 그래도 한 6천? 5, 6천 정도의 연봉은 돼야 약간 내 삶이 그래도 궁핍하지는 않는 것 같아. 옷도 사야 되고, 그죠? 화장품도 사야 되고, 뭐 맛있는 것도 데이트하면서 먹으러 다녀야 되고, 응? 뭐 그러다 보면 사실 생활비 많이 들어가잖아. 맞아요. 그죠? 지윤님은 자취를 안 하니까 그나마 돈이 덜 들지만 내가 만약에 자취를 한다. 이런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한 달에 막 300만 원 벌어가지고는 정말 빠듯해. 살기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저축도 좀 하고 어느 정도 조금 그래도 타이트하지 않고 조금 여유롭게 살으려면 연봉 그래도 한 5천? 5, 6천 정도는 벌어야 그런 생활이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뭔가 나름 프로페셔널한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생각하더라도 그 정도의 연봉은 벌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우리 직업이 좋은 게 뭐야? 얼마든지 나의 상품성으로 부가가치를 더 창출을 해낼 수도 있다는 거지.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야. 그 뒤로는 아무도 몰라. 연봉 뭐 한 3천? 뭐 3,500? 한 연봉 4천까지는 그 내가 진짜 조금만 노력을 하고 뭔가 조금만 공부를 더 하고 조금만 기술을 더 연마하고 진짜 조금만 더 하면 그 정도는 할 수 있거든. 근데 연봉 5천 정도 넘어가려면 사실 여기서부터는 노력이 필요해. 노력과 감각도 필요하고 고객을 대하는 뭐 서비스와 화술, 마케팅도 어느 정도 필요하고. 요즘에는 사실 시대가 변해가지고 예전에는 미용실의 어떤 네임밸류를 보고 샵을 찾아오는 고객님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내가 상품이 돼야 되는 것 같거든. 그래서 예전처럼 이제 샵에서 어떤 고객을 밀어주는 거를 기다리는 시대는 이제는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나를 얼마나 고객에게 잘 파느냐, 나를 얼마만큼 세일즈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앞으로의 부가가치는 뭐 정해져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 할 수 있어. 아까 얘기했던 거 있잖아. 아까 얘기했던 것만 잘 기억을 하고 그거를 잘 지키면 진짜 솔직히 안 될 수는 없어. 다만 시간이 좀 걸리겠지. 근데 내가 이거를 내일 당장 해내야지, 디자이너가 되자마자 해내야지, 사실 이거는 무리가 있지. 근데 내가 디자이너가 됐을 때 초급 때는 시행착오가 많잖아. 근데 그 초급 때에도 내가 이제 어느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고객을 대하느냐에 따라서도 이게 되게 내 재산을 쌓는 거거든. 고객님들이 내 재산이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 네. 고객님이 내 월급을 준다. 고객님은 날 고용하신 분이야. 그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고객 한 명 한 명에게 집중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기술도 자연스럽게 늘게 되겠지. 그리고 많은 고객들을 점점 하다 보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그 데이터베이스도 쌓이게 되고 그런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고객을 소중히 생각하고 고객에게 친절하게 하고 고객에게 최선을 다하면 어느 순간인가 고객이 100명이 되고 처음에 막 하루에 1명, 2명 오던 고객님들이 어느 순간에는 하루에 막 3명, 4명이 되고 그러다 보면 한 달에 고객님이 어느 순간 막 100명이 넘고 한 달에 고객이 150명이 넘고 200명이 되고 이런 정도가 되면은 어느 정도 기반을 이제 닦는 게 되는 거지. 기본적으로 자기 고객 한 200명 정도만 정말 내 단골 고객을 확보를 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의 기반은 잡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고객의 숫자를 모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 네. 근데 그 마음을 잊지 않고 하면은 분명히 되지 않을까? 됐나요? 네. 또 질문 있나요? 근데 지은님은 이제 뭔가 보면은 잘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제 일을 한 지가 벌써 오래되다 보니까 한 20년 정도 이제 경력이 됐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봤겠어, 그죠? 직원들을. 근데 보면은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고 하잖아. 그런 것처럼 뭔가 인턴 때부터 고객에게 칭찬을 많이 받고 고객이 찾는 인턴은 나중에 디자이너가 돼도 고객이 찾고 고객이 많아지더라고. 근데 그거는 사실 가리킨다고 되는 거는 아니거든. 내 어떤 내면에 잠재하고 있는 나의 성향? 그리고 내 생각? 마인드? 이거 같아.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과 마인드를 뜯어 고치려고 해도 이 사람이 내 얘기를 사실 다 듣지 않잖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 때문에 암만 내가 붙들고 1시간을 얘기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 기술이야 시간이 흐르면은 뭐 자연스럽게 배워지게 되고 습득이 되겠지만 뭔가 이 생각과 뭔가 마인드 이런 것들은 바꾸기가 되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추구하는 어떤 그 목표와
지향점이 좀 분명해야 되는 것 같아. 그래서 항상 내 지훈님한테 책을 많이 읽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책을 많이 읽어야지 어떤 나에게 자극제가 항상 되고 내 생각을 깨우치고 내 생각을 깨우쳐야지 생각이 커지고 생각이 커져야 내가 뭔가 행동하는 것들이 커지고 근데 그러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나한테 오는 거지. 피드백으로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초심을 잃지 말고 네. 항상 지금 얘기해 준 걸 잊지 말고 네. 네. 너무 진지할 필요는 없고 자 오늘 이제 시간이 난 김에 우리 지훈님하고 이런저런 궁금한 거와 얘기를 해봤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이제 미용을 하는 인턴분들도 그렇고 뭐 혹은 디자이너 초급 디자이너 중에도 비슷한 고민과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런 분들에게 오늘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시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안녕.